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오늘은 비둘기 관련 소식입니다. 비둘기. 네, 네.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서울 도시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100만 원? 100만 원. 오, 세네요. 네, 굉장히 오, 강력한 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 비둘기에 대한 민원은 꾸준했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자체 장애 권한으로 먹이 주기 금지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이 집비둘기는 2009년에 환경부가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예.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어떤 피해였을지 취재해봤습니다. 지금 민원이 꾸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는데요? 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이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약 3천 건이었는데요. 오. 그 앞서 4년과 비교했을 때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그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원이었습니다. 비둘기가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번식을 하는데 네. 도심에 살거나 서식 환경이 좋으면 4-5번까지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네, 1년에. 예.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 도심에 또 매나 황조롱이 같은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조류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약 100만 마리 가까이 되고요. 네. 이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심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겠네요. 네, 뭐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많고요. 네. 베란다에 잠입을 해서 둥지를 틀고 또 새끼를 낳거나 이 배설물로 에어컨 실외기를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다만 오늘은 그 지자체로 들어온 민원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주로 지하철역 근처와 광장 그리고 상가 일대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관련 민원은 그래도 하루에 한 건 이상은 들어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들어온 거는 가게 앞에 손님이 차를 대셨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이제 분변 처리를 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이제 피해 받았다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보통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아마 그 방송 들으시는 촌철님들 중에 이런 경험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해결 방안으로 먹이를 주지 말라. 왜 이렇게 연결이 된 걸까요, 이게? 사실 그 각 자치구의 그 비둘기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통화를 했을 때 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바로 먹이 주는 사람을 막아달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둘기란 동물 자체에 어떤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기보다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군집이 만들어진다거나 배설물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이 집비둘기는 더군다나 텃새이기 때문에 서식지를 옮기지 않고 1년 내내 같은 곳에 서식을 하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먹이를 준다는 건 서식지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 MBC 앞 광장에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면 그 먹이 먹은 비둘기는 여기가 이제 제 집인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와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예. 먹이를 주실 때까지. 그래요? 네, 한번 그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비둘기 모이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특정한 장소들에 이제 이렇게 도로변에 광장같이 생긴 데다가 이렇게 주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좀 계속 모이게 되고 그 비둘기들이 이제 이렇게 전선줄 같은 데 앉아 있다가 똥을 싸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많이 있을 때는 거기서 한 뭐 1-200마리가 막 있거든요. 네. 네, 보통 그 전깃줄 아래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인도나 횡단보도가 많은데 이 또 비둘기 분변 같은 경우는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오래 놔둬도 차량 겉면도 부식이 되고 건물이나 문화재도 훼손이 되는 이유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네. 수백 마리가 되는데 이 수백 마리한테 모이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검은 봉지를 들고 와서 모이를 주는 수준이 아니고 네. 본격적으로 준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좀 먹이를 뿌리고 다니세요. 차에서 이제 막 포대를 꺼내셔가지고 네. 강아지나 이런 걸로 푸시기도 하고 아니면 포대를 붓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차를 이제 불법 정차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세요. 네.
지자체 담당자들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동네 주민들과도 마찰을 빚게 되고 결국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이 발길이 뜸해지면 또 비둘기가 개체수도 줄어들고 민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금지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그렇다고 군집이 생기는 건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먹이주기 금지법은 아직까지는 찬반이 팽팽한 사안입니다. 이미 개체수 포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네.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라 뭐 솔직히 뭐 하나 먹을 게 없어요. 네네. 엊그저께는 비둘기가 이렇게 입에 하얀 거 물고 있길래 보니까 스티로폼을 물고 입에 물고 죽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게를 갖다 놨는데 굶어 죽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냥 차에 깔려 죽는 애들도 많고. 근데 한 인간으로서 그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들은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저희들은 지금 다 전멸한 수밖에 없어요. 네,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아무튼 먹이 주다 걸리면 과태료 100만 원. 예. 네, 여러분 아무튼 참고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